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처음 월급이 220만 원이었다. 그땐 그게 세상의 전부였다. 20살 2005년 봄, 나는 강남역 근처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사무 보조였다. 복사하고 팩스 보내고 커피 타고 서류 정리하는 일. 매일 아침 7시 반 버스를 타고 저녁 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22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195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면 노트에 계산을 해봤다. 월세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식비 30만 원, 통신비 5만 원, 용돈 10만 원, 남은 돈 145만 원. 이걸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을 사냐? 혼자 중얼거렸던 그 말이 평생의 주문이 될 줄 몰랐다. 어머니는 그 돈 중 50만 원을 매달 집에 넣으라고 했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버는 돈이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남는 돈은 95만 원. 거기서 친구들 만나 밥 한 번 먹으면 3만 원. 옷 한 벌 사면 5만 원. 영화 한 편 보면 8천 원. 계산을 하다 보면 통장 잔고는 항상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몰랐다. 이 한숨이 평생의 문장이 될 줄은. 회사는 작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대리님은 퇴근 전에 항상 오늘 수고했어, 내일 봐 라고 인사했고, 부장님은 점심때마다 젊은 사람이 밥은 잘 먹어야지 라며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시켜주곤 했다. 나는 그 작은 친절에 감사하며 이 회사에서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3년 차가 되던 해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 나는 사무보조였고 가장 먼저 명단에 올랐다. 퇴직금은 200만 원, 실업급여는 석 달. 23세 나는 다시 백수가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면 언젠가는 또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창업을 하자. 내 가게를 가지자. 그러면 적어도 누가 나를 자르진 못할 거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2008년 나는 26이었다. 당시 커피 프랜차이즈 붐이 일었다. 거리마다 카페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들고 걸었다. 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커피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갔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yor변을 토했다. 창업 6개월 만에 본전 회수! 월 순수익 500만 원 보장! 전국 1000호점 돌파! 그 말들이 마치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설명회가 끝난 뒤 상담실로 갔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가맹비 1000만 원, 인테리어비 2500만 원, 초기 재료비 5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총 9000만 원 필요하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9000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은 800만 원이었다. 여직원은 화나게 웃으며 말했다. 대출 연계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창업대출 최대 5천만 원. 나머지는 이 금융권 신용대출로 가능해요. 월 상환액 200만 원 정도예요. 200만 원? 내 첫 월급과 같은 금액.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랜차이즈니까 망하진 않겠지. 그 말을 믿었다. 2009년 봄, 나는 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상가 1층에 커피숍을 열었다. 간판에는 왕왕 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이름이 붙었다. 인테리어는 본사에서 정해준 대로 원목 테이블, 벽돌 벽지, 따뜻한 조명. 메뉴도 정해준 대로 아메리카노 3,500원, 카페라떼 4,000원. 오픈 첫날 손님이 50명 넘게 왔다. 나는 정신없이 커피를 만들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김, 우유 거품을 내는 소리, 계산대에서 올리는 현금 서랍 소리. 그 모든 게 내 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더요. 그때 그 손님이 5대 뒤 내 남편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다. 오전 11시.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노트북을 펴놓고 이어폰을 끼고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셨다. 2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나갔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손님, 여기 매일 오시네요. 근처에 사세요? 그가 이어폰을 빼며 웃었다. 아니요, 버스로 30분 걸려요. 근데 여기 커피 맛이 좋아서요. 사장님 손맛인가 봐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손맛이라니. 나는 본사에서 정해준 레시피대로만 만들었을 뿐인데.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의 이름은 정우였다. 31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돼서 카페를 전전한다고 했다.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물었다. 사장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요? 저녁 먹고 싶어서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다. 데이트는 항상 가게 문 닫고 나서 밤 11시, 24시간 감자탕집, 포장마차, 편의점.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내겐 전부였다. 1년 뒤 그가 프로포즈를 했다. 가게 안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내가 테이블을 닫고 있을 때. 사장님, 응? 저랑 결론해 주실래요? 나는 수건을 떨어뜨리고 그를 바라봤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반지도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나 돈 없어. 가게도 빚이 많고. 알아요. 저도 없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알았다. 응, 그래.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했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친구 몇 명.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땐. 아이는 결혼 2년 차에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은 서연.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렇게 작고 따뜻한 존재가 내 아이라니. 하지만 현실은 빠르게 찾아왔다. 출산 휴가는 없었다.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었다. 남편은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규칙했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갔다. 카운터 뒤편에 아기 침대를 놓고 아이가 울면 번갈아 안았다. 손님들은 "애기가 예쁘네요" 라고 했지만 표정엔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뜻이었다. 나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이를 달랬다. 아이가 잠들면 다시 들어가 커피를 만들었다. 100일이 지나고 어린이집을 알아봤다. 한 달 보육료 40만 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를 맡겼다. 아침 8시에 데려다 주고 저녁 7시에 데려왔다. 가게 문은 밤 10시까지 열었다. 아이는 카운터 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엄마,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4살이 된 아이가 아침마다 물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을 맞췄다. 엄마가 이래야 서연이 밥 먹을 수 있어. 알지?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이를 안고 문에 나섰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다.
알바를 쓰면 남는 게 없었다. 시급 5,000원. 하루 8시간이면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가 나왔다. 나는 알바를 포기했다. 남편과 둘이서 가게를 돌렸다. 출근해서 커피 내리고 설거지하고 계산하고 재료 주문하고 밤이 되면 통장 잔고를 봤다. 이번 달은 또 적자네. 매달 대출 이자 2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총 600만 원. 매출이 800만 원이면 순이익은 200만 원. 거기서 우리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2015년 옆 가게에 새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 최신 브랜드였다. 인테리어도 간판도 메뉴도 모두 세련됐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우리와 같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라떼아트를 해줬다. 개업 첫날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섰다. 우리 가게는 텅 비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옆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 웃으면 사진을 찍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냐? 남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뭘 바꿔? 우린 프랜차이즈잖아. 본사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만의 메뉴를 만들자. 다른 카페들처럼. 그러다 본사한테 걸리면 위약금 물어야 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돼. 우리는 말다툼을 했다. 처음으로. 아이가 옆에서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해 우리 매출은 30% 떨어졌다. 월세를 내지 못한 달도 있었다. 건물주는 독촉 전화를 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엔 계약 해지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출쌌다. 괜찮아. 우리 버텨보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포기는 하지 말자. 그때 나는 알았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접고 가게를 본격적으로 도왔다. 둘이서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붙어 있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방과 후엔 가게로 왔다. 숙제는 가게 테이블에서 했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 손님 계산하고. 아빠는? 아빠는 설거지 중이야. 아이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굴렸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아이 옆에 앉았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나도 답을 몰랐다. 초등학교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엄마도 모르겠네. 선생님한테 내일 물어봐. 응.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남편과 나는 점점 대화가 줄었다. 대화는 업무 지시뿐이었다. 커피 원두 떨어졌어. 알았어. 내일 주문할게. 테이블 3번 물수건 좀. 서로 피곤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도 대화는 없었다. 각자 휴대폰을 보다가 잠들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왜? 말을 안 해. 피곤해서 그래. 맨날 피곤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정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에 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은 언제 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내일이요. 내일은 꼭 쉴 거예요. 손님이 웃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내일은 쉴 거예요.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이 끊겼다. 우리는 하루도 쉴 수 없었다. 명절에도 가게를 열었다. 다른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을 때 우리만 불을 켰다. 손님은 많았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왔다. 오늘 하시네요. 다행이다. 네, 저희는 연중무예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남편과 나는 가게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맛있어?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이제 예순이다. 커피숍 간판은 3번 바뀌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2016년 문을 닫았다. 본사가 망한 것이다. 나는 간판을 떼고 개인 카페로 전환했다. 두 번째 간판은 서연이네 커피였다. 딸 이름을 걸었다. 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가 왔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가게는 텅 비었다. 나는 버티지 못하고 메뉴를 바꿨다. 한식 브런치 카페. 세 번째 간판을 달았다. 서연의 집밥. 메뉴판에는 불고기 덮밥, 제육정식, 된장찌개, 수제청 라떼가 나란히 적혔다. 커피보다 된장이 잘 팔리는 시대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고기, 채소, 밑반찬 재료. 장바구니는 무거웠다.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고 점심 피크엔 밥을 지었다. 손님들은 맛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오후엔 테이블을 닫고 저녁엔 카드 매출을 확인했다. 퇴근은 밤 11시.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 커피는 미지근했다. 우리 인생처럼. 요즘은 손님보다 배달이 많다. 배달 앱을 깔았다. 주문이 들어오면 알림이 울렸다. 띵동. 불고기 덮밥 1개. 띵동. 제육정식 2개. 띵동. 된장찌개 1개. 나는 정신없이 요리를 했다. 포장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에 넣었다. 라이더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땡땡땡번 주문요. 네, 여기요. 라이더는 말없이 음식을 들고 나갔다. 나는 핸드폰으로 매출을 확인했다. 배달앱 수수료 12%, 포장비 500원, 배달비 3,000원.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한숨이 먼저 나왔다. 순이익이 얼마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 그냥 회전이라도 시켜야지. 이게 장사야, 봉사야? 몰라. 근데 안 하면 더 망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주문을 받고 요리하고 포장하고 전달했다. 로봇처럼. 작년 여름 알바를 1명 뽑았다. 대학생이었다. 22살. 이름은 지민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그에게 일을 가르쳤다.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는 성실했다.
늦지도 않았고 실수도 적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나는 그가 고마웠다. 한 달 좀 지났을 때 그가 물었다. 사장님, 이 일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다. 힘들지. 그럼 왜 하세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왜 하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더 힘든 건 멈출 용기가 없는 거야. 용기요? 응. 이 일을 그만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른 일을 할 나이도 아니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거든. 그는 잠시 날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내 20살 때 같아서 눈물이 났다. 지민아, 네? 너는 다른 일 해. 이런 일 하지 말고. 왜요? 힘들거든, 평생. 그는 웃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계산대를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내 나이에 퇴직금도 연금도 여유도 없다. 국민연금은 10년 동안 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30만 원. 집도 없다. 전세보증금 1억 5천. 2년 뒤 계약 만료. 그때는 어떻게 할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로 가지? 계산기를 두드린다. 매출 250만 원, 재료비 80만 원, 월세 1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카드 수수료 20만 원, 합계 410만 원. 적작 160만 원. 이번 달도 적자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핸드폰이 울린다. 카드 대금 납부일 안내 300만 원. 나는 핸드폰을 엎어놓는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옆에 앉는다. 오늘 얼마 남았어? 없어. 또? 응. 우리는 침묵한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남편이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 가봐. 돈이 어딨어? 그래도 가봐야지. 나중에 큰일 나. 나중이고 뭐하고 지금 당장 월세를 어떻게 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싸우기 싫다. 피곤하다. 미안해. 남편이 말한다. 나는 그의 손을 잡는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빈 가게 안에서. 딸 서연이는 이제 28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다. 월급은 250만 원.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내 첫 월급 220만 원보다 조금 많다.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것 같았다. 엄마, 나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 그래? 얼마? 100만 원. 엄마 드릴게. 아니야, 너 써. 엄마 받아. 나 괜찮아. 나는 눈물이 났다. 딸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미안했다. 서연아, 미안해. 왜?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가게에서 해준 김밥 기억나? 응. 그거 진짜 맛있었어. 친구들이 도시락 싸온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나만 김밥이었잖아? 그게 좋았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김밥. 가게에서 남은 재료로 아침마다 싸줬던 김밥. 제대로 된 반찬도 못 싸줘서 미안했는데. 엄마가 그때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다 알았어. 나 자는 척 했지만 사실 안 잤어. 엄마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서 잤어. 미안해. 미안하지 마.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다가와 내 등을 쓸어줬다. 동네는 빠르게 변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왔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플레이스. 우리 가게는 그 사이에서 점점 낡아갔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간판 글씨는 바랬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에어컨은 물이 샜다. 고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사장님, 여기 오래됐죠? 새로 이사 온 손님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15년 됐어요. 와우, 대단하시네요. 요즘 장사 힘들죠? 그럼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다. 요즘 손님들은 인테리어를 본다.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곳. 우리 가게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었다. 예순의 나는 20살의 나와 전혀 달랐다. 나는 언제부터 늙었을까? 거울 속 내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래도 커피향은 여전히 좋다. 아침마다 원두를 갈 때 그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채운다. 타들어가는 원두 냄새 속에 내 지난 날들이 스며 있는 것 같다. 20살의 첫 월급, 30살의 창업, 35의 결혼, 지금의 60. 손님이 커피 맛있어요 하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누군가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해 준다는 게 아직도 나를 살게 한다. 어제 저녁 손님이 한 분 왔다. 처음 보는 낭자였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오래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가 계산하러 왔다. 혹시 이 자리 예전엔 커피숍 아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오래전엔 커피숍이었어요. 그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때 여기서 제 아내랑 첫 데이트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없어요.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2년 전에 갔어요. 암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여기 와보고 싶었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가 이어서 말했다. 근데 이상하죠. 가게는 바뀌었는데 커피 냄새가 아직 그대로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다. 컵자국 하나 남은 테이블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마치 내 지난 인생을 비추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조금은 슬펐다. 밤이 깊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끈다. 남편이 옆에 선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간다. 거리는 조용하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남편이 묻는다. 나는 잠시 생각한다. 된장찌개, 재료 남았어. 또? 또. 우리는 웃는다. 지친 웃음이지만 진짜 웃음이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본다. 금이가 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아직은. 내일도 문을 열어야지.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커피 향이 난다. 착각일까? 아니면 내 몸에 배어버린 걸까? 이제는 안다. 인생은 커피처럼 식어가도 향은 남는 법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내일도 문을 열 거다. 커피 대신 된장을 끓이든 빵을 굽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한은. 어젯밤 꿈을 꿨다. 나는 20살이었고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다. 통장에 찍힌 220만 원. 그 숫자를 보며 나는 웃고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딸아, 축하해. 엄마, 나 월급쟁이 됐어. 그래, 잘했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넌 행복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뵙던 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다.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다. 엄마, 내가 효도 못했어. 아니야, 넌 잘했어. 아니야, 나 엄마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열심히 사는 게 효도야. 포기하지 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한다. 포기하지 마.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 서 있다. 오늘 서연이가 가게에 왔다. 엄마, 오랜만이다. 그래? 언제 왔어? 방금, 점심 먹으러. 딸은 제육정식을 시켰다. 나는 정성껏 만들었다. 고기도 많이 올리고 반찬도 푸짐하게 담았다. 맛있어? 응, 역시 엄마 손맛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랐구나. 서연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없어. 왜? 남자친구 없어? 있긴 한데, 결혼은 아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아이들은 결혼을 늦게 한다. 아니, 못한다. 돈이 없어서. 엄마는 빨리 결혼해서 고생했잖아. 나는 준비 좀 하고 할래. 그래, 그게 맞아. 밥을 다 먹고 딸이 계산하려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냥 먹어. 엄마, 나 돈 있어. 알아. 근데 엄마가 살게.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넣었다. 고마워, 엄마. 천만에. 자주 와.
딸이 나가고 나는 그 자리를 치웠다. 딸이 앉았던 자리. 아직 따뜻했다. 우리 가게엔 몇몇 단골 손님이 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8시에 오신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신문을 읽으신다. 1시간쯤 있다가 조용히 나가신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 외로움을 달래러 오시는 것 같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커피를 좀 더 정성껏 만든다. 50대 아저씨 한 분은 주말마다 오신다. 항상 혼자. 노트북을 가져와서 무언가를 쓰신다. 뭐 쓰세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소설이요. 취미로.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그분도 외로워 보였다. 결혼 반지는 끼고 계시지만 항상 혼자 오신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다들 자기 사연이 있으니까. 40대 여자분은 가끔 오신다. 2달에 한 번쯤. 오시면 항상 오신다. 그런데 그 눈빛은 슬퍼 보인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아요. 그래요? 낡았는데? 낡은 게 좋아요. 편하네요. 그분은 1시간쯤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나가신다. 한 번은 계산할 때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다. 우리는 모두 자기 짐을 지고 산다. 그 짐이 무거워서 가끔은 이런 곳에서 잠시 내려놓는다. 나는 그걸 안다. 나도 그러니까.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못 펴겠다. 5분쯤 벽에 기대 있다가 천천히 편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아니, 핑계다. 사실은 무섭다. 진단받는 게. 디스크일 거예요. 남편이 말한다. 남편도 허리가 아프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산다. 진통제를 먹는다. 하루에 3알. 의사가 2알만 먹으라고 했지만 2알로는 버틸 수가 없다.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숙이면 찌릿하다. 바닥을 닦을 때 무릎을 꿇으면 일어나기 힘들다. 계단을 오를 땐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남편이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모르니까. 10년? 글쎄, 5년?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침묵한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뒤를 어떻게 하냐. 어제 처음 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몇 년 하셨어요? 15년요.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장사 힘드시죠? 그럼요. 그럼 왜 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 하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가게 하셨어요. 분식집. 평생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네. 70대에도 하셨어요.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안 하면 뭐 하고 사냐고 하셨어요. 손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사흘 있다가 가셨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게 문 닫았냐 였어요. 손님은 눈물을 닦았다. 사장님, 몸 챙기세요. 제발.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님이 나가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 손님의 어머니가 미래의 내 모습 같아서.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가게로 간다. 거리는 준웅하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켠다.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원두를 간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채운다. 첫 손님은 할머니다. 8시 정각에 오신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를 만들어 드린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치신다. 평화로운 아침이다. 10시쯤 남편이 가게에 온다. 왔어? 우리는 말이 없다. 하지만 괜찮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를 안다. 점심시간이 되고 손님들이 들어온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는다. 정신없다. 하지만 이 정신없음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오후가 되고 손님이 뜸해진다. 나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쓴다.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저녁이 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온다. 띵동, 땡동. 나는 정신없이 요리를 한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남편이 말한다. 당신도. 집으로 걸어간다. 하늘엔 별이 보인다. 예쁘다. 매일도 문을 열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한다. 처음 월급이 220만 원이었다. 그때 그게 세상의 전부였다. 지금은 그때보다 돈은 더 벌지만 행복은 글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인생은 아직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같다. 쓰다. 하지만 향은 남아있다. 아직 뜨겁지 않아도 아직 뜨겁다는 척하며 그 향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살 것이다.